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고단하고 애쓰는 하루를 보내셨죠? 살다 보면 유난히 마음이 시린 날이 있습니다. 남들에겐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부탁받으면 매일처럼 발벗고 나서고 늘 허허실실 웃으며 양보만 해왔는데 정작 돌아오는 건 고맙다는 말 한마디보다 당연히 네가 해야지 라는 무관심이나 혹은 만만하게 보는 무례한 시선일 때 말입니다. 그럴 때면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죠. 나는 도대체 누굴 위해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허탈한 말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라고 배웠습니다.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고 화가 나도 꾹 참고 늘 둥글둥글하게 사는 것이 리덕이라고 믿어왔죠. 특히 우리 40대, 70세대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직장과 사회에서 톱니바퀴처럼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것을 인생의 정답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온 지금 여러분의 손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남들의 기분은 잘 살피면서 정작 내 마음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모른 척하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냉철한 통찰을 통해 왜 우리가 이제 착한 사람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와야 하는지, 그리고 침묵이라는 가장 단단한 방패로 어떻게 나를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해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잠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당신의 영혼을 달래주는 이 시간에 머물러 보세요. 첫 번째, 당신의 친절이 무시당하는 이유, 경계선이 없는 호의.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숨김 수는 있어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하면 그는 당신을 만만하게 보거나 이용하려 들 것이다. 참 뼈아픈 지적이죠. 우리가 상처받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의 호의에 경계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울타리가 없는 집에는 누구든 발을 들이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기 마련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제든 부탁을 들어주고 언제든 속마음을 다 보여주며 화도 내지 않는 착한 사람이 되는 순간 타인은 당신의 배려를 권리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넌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라며 당신의 희생을 당연시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당신이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배신감이 느꼈다며 화를 내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착한 사람의 역설입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선함은 오직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허락되어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내준 마음은 값싼 물건처럼 취급받기 쉽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타인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행위는 스스로를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친절에 조건을 다는 연습을 하세요. 무조건적인 예스가 아니라 내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만 메워주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키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 입을 닫을 때 비로소 생기는 나만의 요새.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가 많아지고 비밀을 털어놓을수록 약점은 늘어난다.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통해 강조한 침묵의 힘입니다. 우리가 속마음을 자꾸 남에게 털어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내 고생을 알아달라는 신호이거나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고 싶다는 갈망 때문일 겁니다. 특히 마음이 여리고 착한 분들일수록 자신의 상처와 비밀을 공유하며 상대방과 가까워지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친구 여러분,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오늘 눈물로 고백한 나의 치부와 고민은 관계가 소원해지는 순간 상대방의 입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저 사람은 저런 아픔이 있대. 저 집 자식은 그렇다더라 하며 사람들의 입방아에 왜 진심을 마주할 때 그 배신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는 입을 닫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남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보다 침묵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얼마나 가졌는지를 남들이 다 알게 하지 마세요. 신비로움은 무시할 수 없는 권위를 만듭니다. 적당한 거리감과 침묵은 타인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 기제입니다. 당신의 속마음은 오직 당신만이 머무는 신성한 사원이어야 합니다. 그 사원의 문을 굳게 닫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인연에게만 아주 천천히 열어주세요. 세 번째, 질투라는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직시하십시오. 우리는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믿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본능적인 질투가 숨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보면 위안을 얻고 타인의 행복을 보면 가슴이 시리다는 것이 그가 본 인간의 민낯입니다. 여러분이 착한 마음으로 동창회나 모임에 나가 우리 애가 이번에 합격했어. 남편이 이번에 승진했어. 라고 말할 때 주변 사람들의 눈빛을 가만히 살펴보신 적이 있나요? 겉으로는 어머 잘됐다 라고 말하지만 그 뒤에 흐르는 묘한 정적과 싸늘한 시샘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착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나누면 배가 된다고 믿지만 세상은 종종 그 행복을 시기의 대상으로 삼아 깎아내리려 듭니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어른은 자신의 기쁨조차 침묵으로 감출 줄 압니다. 자랑은 불필요한 적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 입을 닫는 것은 상대를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속에 숨은 질투라는 괴물을 깨우지 않으려는 배려이자 자기 보호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굳이 남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이 박수 쳐주지 않아도 당신의 삶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누리는 행복이 훨씬 더 오래가고 단단합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내 속을 보이기보다 내 안의 충만함을 홀로 즐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질투의 불길에서 나를 구하는 길입니다. 네 번째 거절은 품격 있는 어른의 권리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것, 바로 거절입니다. 부탁을 거절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혹은 나를 매정한 사람으로 생각할까봐 끙끙 앓으며 결국 자기 몸을 축내가며 들어주곤 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타인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는 것은 자신의 인격을 팔아넘기는 행위와 같다. 친구 여러분, 이제는 미움받을 용기를 넘어서 거절할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무례한 부탁을 하는 사람에게 구구절절 변명하며 거절하지 마세요. 미안한데 이건 내 형편상 좀 어렵네. 라는 짧고 단호한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유를 길게 설명할수록 상대는 그 빈틈을 타고 당신을 다시 설득하려 들 것입니다. 침묵 섞인 거절은 힘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말한 뒤 찾아오는 어색한 정적을 견디는 법을 배우세요. 그 정적은 당신이 쌓아 올린 자존감의 두께입니다. 당신이 거절했을 때 떠나갈 인연이라면 그 관계는 애초에 당신의 희생만을 먹고 살던 가짜 인연입니다. 그런 인연은 빨리 정리될수록 여러분의 노후가 평온해집니다. 진짜 인연은 여러분의 거절을 존중하고 여러분의 상황을 배려해줍니다. 이제 타인의 기분을 맞추느라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그 에너지를 당신의 건강을 챙기고 당신의 취미를 즐기고 당신의 마음을 닦는 데 쓰세요. 거절할 줄 아는 어른이야말로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품격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졌던 아픈 진실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조금은 비정하고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그 따뜻하고 선한 마음을 이제는 남이 아닌 나에게 먼저 써달라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평생 타인의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로 사느라 온몸이 깎여나간 당신입니다. 이제는 그 거친 바다를 등지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당신만의 내면의 숲으로 걸어 들어오셔도 됩니다. 입을 닫는다는 것은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비밀을 갖는다는 것은 음흉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보석 상자를 소중히 간직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사람들을 대할 때 조금 더 느긋해지세요. 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 애쓰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훌륭합니다. 오히려 당신이 침묵하며 자신을 아낄 때 사람들은 당신을 비로소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밤은 그동안 남의 시선과 요구에 맞추느라 고생한 당신의 심장에 손을 얹고 말해주세요. 애썼다. 참 잘 살아왔다. 이제는 조금 이기적이어도 괜찮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요. 여러분의 침묵이 평온한 휴식이 되기를,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단풍처럼 아름다운 결실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편안하고 홀가분한 밤 되십시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